2023년 초 한국경찰청에 충격적인 증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저는 3년간 북한 정찰총국 소속으로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작전을 총괄했습니다. 하루 피해액만 수억 원, 그 돈은 모두 평양으로 송금되었습니다. 증언자는 30대 중반의 한 탈북민이었습니다. 그는 북한이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임자였습니다. 김일성대학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엘리트 출신, 정찰총국에 선발되어 외화벌이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그가 왜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감행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꽃제비 채널이 전하는 북한 사이버 범죄 조직의 실체와 한 남자의 양심 회복 스토리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1987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 어머니는 교원이었습니다. 핵심 계층 출신답게 저는 어릴 때부터 컴퓨터에 재능을 보였습니다. 중학교 때 전국 프로그래밍 경연대회에서 1등을 했고 그 성과로 김일성대학 컴퓨터공학과에 특별 입학했습니다. 대학 4학년 때였습니다. 정찰총국 간부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동무, 조국을 위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할 의향이 있는가? 저는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졸업 후 저는 평양의 한 비밀 건물로 배치되었습니다. 그곳에서 6개월간 특수훈련을 받았습니다. 중국어, 남조선 사투리, 금융 시스템, 심리학, 그리고 보이스피싱 기법까지. 2012년 여름 저는 중국 선양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제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에게서 최대한 많은 외화를 확보하라. 이것은 수령님께서 직접 하달하신 전략적 사업이다. 선양의 한 아파트 3층, 그곳이 우리 작전 본부였습니다. 컴퓨터 20대, 직원 15명, 그리고 저, 총책임자. 우리는 매일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한국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남조선 괴뢰들에게서 돈을 빼앗는 것은 정당한 혁명 사업이다.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는 검사,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했습니다. 정교한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당신 명의로 범죄 계좌가 개설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돈을 안전계좌로 옮기지 않으면 체포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황해서 지시를 따랐습니다. 2015년 가을, 모든 것이 바뀐 날이었습니다. 그날 제 부하 직원 하나가 70대 노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통화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돈은 손자 대학 등록금인데. 노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송금하지 않으면 손자가 사기범으로 구속됩니다. 직원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노인은 울먹이며 은행으로 갔습니다. 2,300만 원, 그분이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저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각성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일단 의심이 시작되자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우리가 빼앗는 돈은 누군가의 노후 자금, 자녀 교육비, 사업 자금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 팀에는 보이부 요원이 2명 숨어 있었습니다. 누군지는 몰랐지만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매주 생활 총화가 있었습니다. 혁명 사업에 대한 열성이 부족한 동무는 없는가? 2016년 봄, 제 동료 한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그는 전날 밤 술에 취해 이건 범죄 아닌가? 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일주일 후, 그가 평양으로 소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중국에 있어도 완전히 통제되었습니다. 여권은 총책인 저도 보관할 수 없었고 매일 보고해야 했으며 외출도 제한되었습니다. 탈출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남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탈출 준비는 1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매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중국인 브로커와 연결되었습니다. 제가 총책이었기 때문에 가끔 외부 중국인 IT 업체 직원들과 접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탈북 브로커를 소개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3만 달러면 한국까지 보내줄 수 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월급으로 100달러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으로 벌어들인 돈 중 일부를 몰래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12%씩 아주 조금씩 장부를 조작하고 환율 차이로 위장했습니다. 1년 동안 3만 5천 달러를 모았습니다. 동시에 저는 조직 내에서 더욱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생활총화에서 누구보다 열렬히 발언했고 실적도 최고로 유지했습니다. 저 동무는 문제없다는 인식을 심어야 했습니다. 2017년 6월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조직에서 새로운 서버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제가 선양 시내로 나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단독 외출, 3시간의 자유시간.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2017년 6월 15일 오후 2시, 저는 선양 시내 IT 상가에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서버를 구매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진짜 목적은 달랐습니다. 상가 2층 화장실에서 저는 미리 준비한 가방을 찾았습니다. 브로커가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중국 신분증, 여권, 그리고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북한 사람처럼 보이는 옷을 벗고 중국인처럼 보이는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선양북역으로. 기차역까지 가는 20분이 2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볼 때마다 추격자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 선양북역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시간이 없어. 우리는 광저우행 고속철에 올랐습니다.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조직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전원을 껐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광저우까지 8시간,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기차 안에서도 모든 승객이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광저우에 도착한 후 우리는 다시 버스를 타고 베트남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3일간의 여정이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한국 대사관 앞에 섰을 때의 그 감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중국에서 베트남까지 오는 과정은 악몽이었습니다. 밀입국 트럭에 숨어서 국경을 넘고 정글을 걸어서 이동하고 언제 잡힐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숨죽이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2017년 6월 22일 오전 10시, 저는 마침내 한국 대사관 정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망명을 신청합니다. 그 순간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3년간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죄책감, 공포, 안도감, 모든 것이 뒤섞였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저를 안전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마침내 자유의 땅을 밟았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을 보내는 동안 저는 제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했습니다. 한국 경찰의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조직의 구조, 작전 방식, 평양과의 연결고리, 모든 것을. 2024년 지금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회사에서 컨설턴트로 일합니다. 제 전문성은 역설적이게도 보이스피싱 방어입니다. 저는 범죄자들의 수법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것을 막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에 자문을 제공합니다. 북한 사이버 범죄 조직의 실태를 알리고 대응 방안을 함께 연구합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악몽을 꿉니다. 제가 사기를 쳤던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도운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때때로 저는 피해자 지원 단체에 익명으로 기부합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북한에 있는 제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졌을 것입니다. 그 죄책감도 제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짐입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때 탈출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누군가의 인생을 파괴하고 있을 것입니다. 탈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삶, 속죄의 삶, 그리고 진실을 알리는 삶의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꽃제비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